야생 여우가 숲속에서 홀로 버려진 독일 셰퍼드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야기는 여러분이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존, 예상치 못한 우정, 그리고 모든 확률을 뛰어넘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할 여정에 준비하세요. 아침 안개가 강원도 깊은 산속을 짙게 뒤덮은 날, 박지연은 구불구불한 산길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야생동물 사진작가인 그녀는 완벽한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자주 이런 외딴 지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바꿀 날이었습니다. 길모퉁이를 돌던 중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도로변에 황금빛 갈색 털 뭉치가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주의한 운전자들에게 치인 동물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 뭉치가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독일 셰퍼드 강아지였습니다. 생후 8주도 채 안 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강아지였습니다. 아직 새파란 눈동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채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있었던 걸까? 누가 이런 무력한 생명을 버릴 수 있었을까? 지연이 손을 뻗었지만 강아지는 낑낑대며 기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덤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붉은 여우가 나타났고 그 호박색 눈은 연약한 강아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야생에서 여우가 개를 공격하는 일은 드물지만 이 강아지는 약하고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여우가 다가왔고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의 카메라 장비는 너무 멀리 있었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공격을 유발할까 두려웠습니다. 여우는 강아지를 빙빙 돌며 다가갔고 강아지는 고개를 들 힘도 거의 없었습니다. 지연은 자연의 가혹한 현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공포에 차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우가 멈춰서서 고개를 기울이며 마치 자신만 들을 수 있는 무언가에 귀 기울이는 듯했습니다. 공격하는 대신 여우는 부드럽게 코로 강아지를 밀었습니다. 너무 약해서 두려워할 힘도 없는 강아지는 여우에게 몸을 비볐습니다. 지연은 숨을 죽이고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꾼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여우는 강아지의 엉킨 털을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하르며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버려진 생명체에게서 생존의 고난을 공유하는 무언가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카메라를 집어들며 놀라운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녀는 자연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뒤흔드는 불가능한 우정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여우는 계속해서 셰퍼드 강아지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치며 이 어울리지 않는 한 쌍에게 황금빛 광채를 드리웠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강아지는 지연이 마음속으로 민수라고 이름 지은 강아지로 여우의 관심 덕분에 힘이 나는 듯 보였습니다. 민수의 꼬리가 약하게 흔들렸고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려 했습니다. 지연이 보니 여우는 암컷이었고 자신의 붉은 털에 민수를 기대게 하며 지탱해 주었습니다. 지연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아지는 치료와 음식, 적절한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주저하게 했습니다. 수년간 야생동물을 기록해온 그녀의 본능은 이것이 우연한 만남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민수를 숲 가장자리로 이끌었고 민수의 약한 걸음을 맞추느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지연은 카메라로 모든 순간을 기록하며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떡갈나무의 뒤틀린 뿌리 아래 숨겨진 작은 굴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여우의 새끼들이 나타났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세 마리의 작은 얼굴이 이 낯선 새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어미인 여우는 민수를 굴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새끼들은 조심스럽게 민수의 냄새를 맡더니 장난스러운 짖음으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자연에는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지연이 지켜보는 동안 다른 야생동물들이 이 특이한 상황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매가 원을 그리며 날았고 근처 부드러운 흙에는 코요테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여우 어미는 민수를 영원히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민수를 구해 이 놀라운 보호자와 떼어놓아야 할까? 아니면 이 특별한 관계를 기록하며 자연이 이끄는 대로 두어야 할까? 그녀는 근처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그녀는 여우 어미가 사냥을 나가 작은 먹이를 물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우가 자신의 새끼들에게 하듯 민수에게도 먹이를 찢어 나눠주는 모습에 그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강아지인 민수는 본능에도 불구하고 이 특이한 식사를 받아들였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지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일 돌아와 여우 가족과 민수에게 보충 식량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도 생존을 보장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궁금했습니다. 이 불가능한 관계는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민수가 굴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 어떻게 될까? 여우 어미는 3마리의 새끼와 1마리의 강아지, 총 4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지연은 장비를 챙기며 수많은 질문으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무언가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놓인 도전은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위험과 도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별빛 아래 여우와 셰퍼드 강아지가 자연의 규칙을 새로 썼고 지연은 그 기적을 목격할 행운을 얻었습니다. 지연이 민수와 여우 가족을 처음 발견한 이후 3주가 지났습니다. 그녀의 매일의 방문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음식을 가져오며 이 놀라운 관계를 기록했습니다. 민수는 점점 강해졌고 갈비뼈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으며 털은 윤이 나고 건강해졌습니다. 그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셰퍼드 강아지 민수는 이제 자신감 있게 움직였고 여우 새끼들과 마치 한배 새끼처럼 놀았습니다. 그는 여우처럼 숨어서 덮치는 법을 배웠지만 더 큰 발 때문에 형제들보다 서툴렀습니다. 지연의 영상은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들을 담아냈습니다. 민수가 새끼들을 손질하고 여우 어미가 그에게 쥐사냥을 가르치며 4마리의 어린 동물들이 장난스러운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변화도 기록했습니다. 다른 야생동물들이 이 특이한 가족을 눈치챘습니다. 밤마다 코요테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고 굴 근처에서 퓨마 발자국도 발견되었습니다. 지연이 은비라고 이름 지은 여우 어미는 점점 더 불안해 보였고 귀를 쫑긋 세우며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어느 아침 지연이 도착했을 때 굴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쓰러진 통나무 근처에서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은비는 가족을 더 안전한 장소로 옮겼지만 그 여정이 힘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1마리 새끼가 절뚝이고 있었고 민수는 보호하듯 그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지켜보는 동안 근처 등산로에 등산객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큰 목소리에 은비는 겁을 먹고 새끼들을 덤불 속으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우와 강아지의 이중 본성에 혼란스러워지졌습니다. 여우 가족의 조용하고 은밀한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등산객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그들을 가로막으며 야생동물 촬영 중이니 떠나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미 손해는 발생했습니다. 은비는 이제 민수의 강아지 본능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은비는 민수에게 여우의 조용한 의사소통을 가르치려 했지만 민수는 짖고 낑낑대는 본성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새끼들은 어미의 가르침을 완벽히 익혀 덤불 속으로 그림자처럼 사라졌지만 민수는 아무리 노력해도 눈에 띄고 소리가 컸습니다. 그날 저녁 폭풍이 몰아쳤고 지연은 은신처에서 비를 피했습니다. 빗속에서 은비가 새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았지만 민수는 따라가기 힘들어했습니다. 그의 큰 몸은 여우 크기의 통로를 지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은비는 갈등하는 듯 보였습니다. 민수를 돕기 위해 돌아와 코로 밀어주고 다시 자신의 새끼들을 확인하러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모성 본능과 현실적 생존 사이의 갈등이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천둥이 울리자 지연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굴 근처로 다가가 민수를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달려왔지만 은비도 따라오며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진 순간은 지연이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은비와 민수가 코를 맞대고 여우 어미는 마지막으로 민수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망설임 속에서 은비는 새끼들을 데리고 폭풍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따라가려 했지만 지연은 부드럽게 그를 붙잡았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떠나보내는 것을 의미했고 은비는 어미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숲은 빗방울로 반짝이며 신선해졌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무릎에 앉히고 트럭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젖어 떨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숲을 돌아보며 유일하게 알던 가족을 그리워하며 부드럽게 낑낑거렸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춘천 동물병원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김영소 수의사가 그를 꼼꼼히 진찰했습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네요. 수의사가 민수의 상태에 놀라며 말했다. 야생에서 살았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건강해요. 여느 강아지들보다 더 건강하네요. 하지만 민수는 진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병원을 불안하게 서성이며 이제 갈색이 섞이기 시작한 파란 눈으로 은비와 여우 형제들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민수를 자신의 산장에 데려가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3일 동안 거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숲을 바라보며 이따금 상실을 반영하는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지연은 민수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생명을 구했지만 그의 가족을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지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수를 트럭에 태우고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굴을 보면 그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혹은 그녀는 감히 기대하지 않았지만 은비가 돌아올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굴 위치로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즉시 익숙한 냄새를 맡고 미친 듯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민수가 은비의 경로를 따라 새 굴 위치로 가는 동안 따라갔지만 그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우 가족은 떠난 후였습니다. 그들이 주변을 탐색하던 중 지연은 새로운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여우가 아니라 코요테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위험을 느끼며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수를 불렀지만 그는 은비의 냄새를 쫓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작은 언덕을 넘었고 지연의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3마리의 코요테가 은비와 그녀의 새끼들을 바위턱에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용감한 여우 어미는 버텼지만 수적으로 13였습니다. 민수는 망설임 없이 언덕 아래로 돌진하며 강아지 짖음이 더 맹렬한 소리로 변했습니다. 지연은 코요테가 민수를 쉽게 죽일 수 있다고 알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장면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민수는 은비와 코요테 사이에 끼어들어 털을 곤두세우고 이를 드러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셰퍼드의 보호 본능을 완벽히 보여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어자에 당황한 코요테들은 주저했습니다. 은비는 그 순간을 포착해 한 마리 새끼를 입에 물고 나머지는 바위 위로 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작은 새끼가 미끄러져 다시 굴러떨어졌습니다. 코요테 한 마리가 그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민수는 나이를 잊은 용기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코요테의 주둥이를 턱으로 물고 더 큰 동물이 몸부림쳐도 놓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도착해 돌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혼란을 더했습니다. 코요테들은 이 싸움이 먹이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숲으로 물러났습니다. 민수는 물었던 것을 놓으며 어깨에 난 상처에서 피가 흘렀지만 은비가 바위에서 내려오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재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은비는 민수의 상처를 핥았고 새끼들은 용감한 보호자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은비의 행동에서 다른 점을 알아챘습니다. 은비는 계속 민수를 지연 쪽으로 밀며 그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인정하는 듯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지연은 두 세계 사이에서 중재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두 가족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했지만 영원히 두 세계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선택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답을 제시하곤 합니다. 민수의 어깨 상처는 봉합이 필요했지만 지연은 그의 정서적 상태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코요테 사건 이후 민수는 지연과 은비의 가족을 모두 보호하려 했고 두 세계를 동시에 지키려 했습니다. 김영소 수의사는 상처를 소독하며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호기심에 DNA 검사를 해봤는데 민수는 순수 셰퍼드가 아니에요. 약 15% 늑대 혈통이 있어요. 아마 늑대계 교배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겠죠. 지연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민수가 야생에 쉽게 적응한 것, 은비의 행동을 본능적으로 이해한 것, 그리고 그들 사이의 이상한 연결고리까지 그는 유전적으로 두 세계 사이에 걸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숲으로 돌아가자 은비가 평소 만나는 장소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다급하고 절박해 보였습니다. 은비는 지연과 민수를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숲속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계곡에 도착했고 거기서 지연은 가슴 아픈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구했던 새끼 중 하나가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고 숨소리가 약했습니다. 새끼는 무언가에 물려 상처가 감염되어 곪아 있었습니다. 은비는 종을 초월하는 지능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민수가 불안하게 낑낑대는 가운데 새끼를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항생제 없이는 새끼는 죽을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빠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비가 긴장하면서도 신뢰하는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새끼를 재킷으로 감쌌습니다. 그들은 동물병원으로 급히 달려갔고 김영수 수의사는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여우 새끼를 셰퍼드가 호위하다니. 그가 말했다. 지연 씨, 당신은 수의학 교과서를 다시 쓰고 있어요. 3일 동안 새끼는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놀랍게도 은비는 지연의 뒷마당에 임시 굴을 만들고 나머지 두 새끼를 가까이 두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민수는 집과 마당을 오가며 두세 개의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김영수 수의사는 새끼를 살렸지만 치료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새끼는 지능과 적응력을 높이는 드문 유전자 돌연변이를 보였습니다. 이 가족 전체가 특별해요. 그가 말했다. 그래서 민수를 받아들였는지도 몰라요. 수의사가 건강해진 새끼를 은비에게 돌려주자 지연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은비는 즉시 야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기적으로 새끼들을 지연의 집으로 데려와 울타리 안의 안전한 환경에서 사냥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저녁 지연은 민수가 은비의 감독 아래 새 새끼와 노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은비는 야생과 가정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혼합된 삶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역 야생동물 사진작가인 지연은 전례 없는 상황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의학 및 야생동물 커뮤니티의 인간을 신뢰하는 여우와 두 세계를 오가는 셰퍼드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명성은 위험을 가져왔습니다. 지연은 집 근처에서 낯선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일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다른 일부는 더 불길한 의도를 가진 듯했습니다. 이국적인 동물 거래상들은 은비의 유전적으로 독특한 새끼들이나 늑대 혈통의 민수를 수천 달러에 사려 했습니다. 지연은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역 당국에 알렸지만 영원히 그들을 보호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주 전 불가능해 보였던 결정은 이제 시급해졌습니다. 이 기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두를 안전하게 지킬 방법은 무엇일까? 그날 밤 은비와 새끼들이 민수와 함께 지연의 현관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 지연은 야생동물 보호구역과 보존단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쩌면 답은 두 세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번성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지연의 보존단체 전화는 예상치 못한 응답을 얻었습니다. 설악산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소장인 이수진 박사가 이틀 만에 도착했습니다. 500에이커의 보호된 땅을 관리하는 이 보호구역은 통합서식지 관리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기록을 봤어요. 이수진 박사가 지연의 영상을 검토하며 말했다. 이 종간 유대는 전례가 없어요. 그들이 자연스럽게 살면서 보호받고 연구될 수 있는 특수 서식지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화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은비는 지연의 집에서 편안해졌지만 본질적으로 야생 동물이었습니다. 이제 청소년기가 된 여우 새끼들은 인간의 존재와 야생 본능에 똑같이 익숙해 놀라운 적응력을 보였습니다. 민수는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제 6개월이 되어 빠르게 성장한 그는 늑대 같은 직징이 살짝 드러나는 멋진 셰퍼드로 자랐습니다. 인간과 여우 가족을 모두 보호하려는 그의 본능은 그를 소중하게 만들었지만 이주를 복잡하게 했습니다. 이수진 박사는 점진적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보호구역 내에 지연의 집을 모방한 서식지를 만들고 굴과 작은 오두막을 포함해 지연이 기록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안전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큼 넓을 것이었습니다. 이사는 짧은 방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보호구역에 데려갔고 놀랍게도 은비는 새끼들을 데리고 따라왔습니다. 여우는 지연의 판단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이 방문 중 그들은 보호구역의 다른 동물들과 마주쳤습니다. 긴장된 순간이 있었는데 보호구역의 순찰견인 늙은 셰퍼드 테오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민수는 즉시 태호와 여우 가족 사이에 끼어들어 방어 태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잘 훈련된 온화한 태호는 위협이 아님을 보여주며 그저 드러누웠습니다. 몇 분 안에 새끼들이 이 새로운 큰 개를 탐색했고 은비는 조심스럽게 승인하며 지켜봤습니다. 태호는 상황을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듯 여우들이 주변을 탐험할 때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몇 주 동안 아름다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태호는 그들의 그룹에 동행하며 또 다른 보호층을 추가했습니다. 보호구역 직원들은 두 마리의 셰퍼드가 여우 가족을 효과적으로 함께 돌보는 모습을 놀라움 속에서 지켜봤습니다. 지연은 사진 장비와 연구 노트를 가지고
보호구역 오두막으로 영구적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안배는 그녀가 기록을 계속하면서 모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연의 다큐멘터리가 방송되면서 이야기는 국제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 행동학자, 동물 애호가들은 이 종간 협력의 예를 축하했습니다. 기부금이 쏟아져 연구와 서식지 개발이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자란 은비의 새끼들은 보호구역 내에서 자신의 영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민수와의 독특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주 돌아와 함께 놀고 사냥했습니다. 특히 민수가 2번이나 구한 가장 작은 새끼는 특히 강한 유대를 보여 종종 큰 개 옆에 웅크리고 잤습니다. 어느 저녁 지연이 오두막 현관에 앉아 있을 때 민수가 은비의 가족과 함께 쉬고 있고 태호가 주변을 순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차를 들고 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 곳의 다른 시설에서 우리 모델을 복제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의 기록은 종간 관계와 야생동물 재활에 대한 우리의 사고를 혁신하고 있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안개 낀 그 아침에 버려진 강아지를 구하려 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연에 대한 자신의 모든 지식을 뒤흔드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어 이제 호박색인 눈으로 지연을 마주 봤습니다. 그는 멋진 개로 자랐지만 은비가 가르친 야생의 우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가축도 야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웠고 어쩌면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의 미래를 대표하는 존재일지도 몰랐습니다. 은비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민수와 익숙한 인사로 코를 맞댔습니다. 서로를 찾으며 그들은 자신을 찾았고 그들을 보호하며 지연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운명적인 산길 아침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설악산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지연의 오두막을 중심으로 종간관계의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제 90파운드의 성숙한 셰퍼드인 민수는 은비 옆에 당당히 서 있었고 은비의 2번째 세대 새끼들이 초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원래 3마리 새끼들은 보호구역의 여우 개체군에 성공적으로 통합되면서도 강아지 형제들과의 독특한 유대를 유지했습니다. 지연의 다큐멘터리는 국제적인 상을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 보존 노력에 영감을 준 것이었습니다. 보호구역은 확장되어 구조된 늑대 개와 고아 야생동물이 세심한 감독 아래 공존할 수 있는 특수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온 방문 연구자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민수와 함께 자란 여우들의 인지 발달을 연구하러 왔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초기 결과는 문제 해결 능력과 사회적 협력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줘요. 마치 신호를 받은 듯 은비의 원래 새끼 중 하나가 자신의 새끼들을 이끌며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큰 셰퍼드는 부드럽게 몸을 낮춰 작은 여우들이 그를 기어오르게 했습니다. 은비는 지연이 할머니 같은 자부심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유전자 연구도 흥미로워요. 한 연구자가 말했다. 여우들은 종간 상호작용 중 옥시토신 생성이 증가해요. 마치 진화가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교육 투어를 위해 학교 단체가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관찰 데크 창문에 얼굴을 대고 민수가 독특한 역할을 보여주는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은비와 함께 새 새끼들에게 사냥 기술을 가르쳤고 여우의 은밀함과 강아지의 힘을 결합했습니다. 저건 개예요. 여우예요? 한 어린 소년이 물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둘 다이고 둘 다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저녁이 다가오자 지연은 특별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보호구역은 야생동물 재활에서 건강한 종간 유대를 연구하고 촉진하는 민수 이니셔티브를 설립하기 위한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모인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들 앞에 섰다. 민수를 발견했을 때 저는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를 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대신 때로는 자연이 가족과 소속에 대한 자신만의 규칙을 쓴다는 걸 알게 됐죠. 수석 순찰견 태호는 민수의 멘토가 되어 보호 프로토콜을 가르쳤고 자신도 여우의 의사소통 신호를 배웠습니다. 보호구역은 이제 세계의 늑대계 여우 가족 단위를 수용했고 각기 독특한 역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김영소 수의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은비 새끼의 유전자 돌연변이 기억하시죠? 보호구역의 여러 여우들에게서 비슷한 마커를 발견했어요. 가축개들과의 근접성이 적응적 유전자 발현을 촉발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에 반응하는 진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내리자 지연은 자신이 좋아하는 관찰 지점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가 옆에 나타났고 은비와 그녀의 확장된 가족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침묵 속에서 함께 앉아 머리 위로 별이 떠오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지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호구역 입구에 새로 도착한 어린 버려진 개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공격적이지 않고 환영하는 자세로 일어섰습니다. 은비는 새로 온 개의 냄새를 맡더니 엉킨 털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각각의 구조된 동물, 예상치 못한 우정은 종의 경계를 넘어 희망의 직무를 더했습니다. 그녀의 전화가 호주 보호구역의 메시지로 울렸습니다. 그들은 지연의 방법을 연구한 후 고아 딩고 강아지와 가축개를 성공적으로 짝지었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산악 구조 작업에서 여우와 아키타 개가 협력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시작했어요. 이수진 박사가 그들과 합류하며 말했다. 동물의 의식과 사랑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꾸는 혁명이죠. 민수는 지연의 다리에 기대며 익숙하고 위안이 되는 따뜻한 무게를 전했습니다. 은비의 새끼들은 달빛 아래서 놀았고 그녀는 태호와 함께 지켜봤습니다. 신뢰와 애정으로 자연의 장벽이 녹아내렸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동물들, 넘어야 할 더 많은 경계, 연결해야 할 더 많은 마음들. 하지만 오늘 밤 광활한 하늘 아래 한 여인, 셰퍼드, 그리고 여우는 가족이 종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선택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랑은 자연의 규칙을 새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작은 구석에서 불가능은 아름답고 놀랍게도 평범해졌습니다. 민수와 은비의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특별한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사랑과 연민이 포식자와 피식자 사이의 간극조차 메울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여정은 가족이 종이나 유전자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 만드는 유대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용기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용감한 행동이 예상치 못한 것에 마음을 여는 것일 뿐입니다. 자신의 도전에 직면했거나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찾고 있다면 민수와 은비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신뢰와 사랑으로 자연의 규칙을 새로 쓴 두 다른 종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놀라운 동물 이야기에 힘을 믿는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희망과 가능성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더 많은 삶을 바꾸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동물 우정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민수와 은비의 여정이 사랑과 가족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었나요? 세상이 종종 차이점에 초점을 맞출 때 가장 강력한 것은 연결을 찾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특별한 것에 마음을 열어두세요. 여러분도 언제 자신의 기적을 목격할지 모릅니다.